주방 싱크대 앞에서 수지가 재료를 손질하며 허리를 살짝 구부렸습니다. 뒤에서 그릇을 꺼내던 윤호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대로 수지의 등에 부딪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윤호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수지는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래쪽이 단단해진 채로 정확히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수지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수지가 속삭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네요. 윤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지를 품 안으로 더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수지가 슬며시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 역시 사람인걸요. 그녀의 손이 윤호의 옆구리를 따라 내려가며 바지 너머로 그 부분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작은 감탄사와 함께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수지 올해로 56세입니다. 서울 은평구 은평동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무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지의 나이 겨우 35세였을 뿐입니다. 갑작스럽게 홀몸이 된 그녀에겐 고등학생 자녀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식당 아르바이트, 오후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며 아이를 길러냈습니다. 밤늦게 귀가해서도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다음날 도시락을 준비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딸은 31가 되어 결혼 후 대구에 정착했고 자식이 독립하니 집안이 말 그대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25년 동안 자식의 아침 식사를 챙기던 습관이 몸에 밴 탓입니다. 부엌으로 향하다 문득 멈춰섭니다. 습관적으로 3개의 그릇을 꺼내려던 손이 허공에서 머뭇거립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혼자 먹을 분량만 장을 보는 것이 아직도 익숙지 않습니다. 혼자 먹을 밥 짓기도 귀찮아 결국 라면 한 봉지로 아침을 대신합니다. 오후 3시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영희, 숙자, 정숙이 모두 와 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자는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은퇴 후 등산을 함께 다니며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합니다. 수지야, 너는 요즘 뭘 하며 지내니? 그냥 집에서 독서도 하고 TV도 보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서 수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집에 들어섭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으니 더욱 쓸쓸합니다. 2주 후 화요일 아침, 수지는 국가건강검진 통지서를 들고 병원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이 아닌 대형 병원이라 길부터 헤맸습니다. 병원 입구로 들어서니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에 수지는 벌써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요. 키오스크에서 접수하세요. 수지는 그 앞에 서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어버버했습니다. 디지털 기기 조작이 어려워 화면을 이곳저곳 눌러봤지만 원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빨리 해주세요. 젊은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수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목소리에 수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김윤호 59세. 수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처음 오시면 복잡하죠. 윤호의 목소리는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네, 정말 복잡하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호는 수지의 번호표를 보더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법부터 검사 순서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호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김윤호라고 해요. 은평동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수지예요. 은평동이시라고요?
저도 은평동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웃이네요. 검진 절차 내내 윤호는 수지 옆에서 챙겨주고 안내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세심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검진이 끝나고 1층 로비에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윤호는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검진 받느라 고생하셨네요. 병원 내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윤호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작년에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요.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동네 사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3일 후 목요일 오전 수지는 은평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뵈었던 분. 돌아보니 윤호가 서 있었습니다. 수지 씨 반가워요. 윤호도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두 사람의 장바구니를 보니 혼자 먹을 만한 것들만 조금씩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끼리 인사하네. 부부인가? 둘 다 괜히 어색해하며 웃었습니다. 함께 시장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버스 정류장에서도 마주쳤습니다. 정말 자주 만나게 되네요. 인연인가 봐요.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고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점점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동네 카페에서도 마주쳤습니다. 자꾸 만나네요. 윤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는 만남이 자연스럽고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어느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평소보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지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지난 20년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35세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새벽 4시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마트 계산원을 했던 이야기. 밤늦게 들어와서도 아이 숙제를 봐주고 다음날 도시락을 싸주던 일상들을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도 다 컸는데 저는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윤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요. 5년간의 투병 생활,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네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느끼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수지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윤호 생각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옷차림에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옷저옷 입어보며 고민하는 자신을 보고는 웃음이 났습니다. 윤호를 만날 생각에 항상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호에게서 문자가 오면 어떻게 답장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윤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와 있을 때만 웃게 되고 하루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일상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수지 씨 덕분에 사는 게 즐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죽은 아내에게 미안한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그래도 수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11시경이었습니다. 윤호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결국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철수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신속하게 보호자 연락을 위해 윤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통화 내역을 보니 수지 씨라는 이름이 가장 자주 보였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수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윤호 환자분의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확인했는데요. 수지는 잠옷 차림에 겉옷만 걸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윤호 씨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다행히 검사 결과 심근경색은 아니고 스트레스성 가슴 통증이었습니다. 밤새 수지는 윤호 옆에서 간병했습니다. 물도 떠주고 담요도 덮어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수지 씨 집에 가서 쉬세요. 괜찮아요. 안 돼요. 혼자 두면 안 되죠. 윤호는 수지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수지는 윤호의 집에서 며칠간 간병을 했습니다.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며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재료를 다듬는 수지의 허리선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레 그릇을 꺼내려 뒤로 다가갔고 그 순간 균형을 잃은 윤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수지의 등 뒤에 그대로 닿아버렸습니다. 작은 비명이 흘렀고 돌아서던 수지의 얼굴이 윤호의 몸에 부딪히며 멈췄습니다. 윤호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죄송해요. 윤호가 말했지만 수지는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지의 뺨은 윤호의 상체에, 아랫배는 그의 아래쪽 단단해진 부분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삼킨 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윤호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지를 품 안에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나도 사람이라서. 그 말에 수지가 슬며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사람인데요. 수지의 손이 철수의 옆구리를 타고 내려가며 바지 너머 그 부분을 조심스레 더듬었습니다. 정말로 상상 이상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숨소리와 떨림이 작은 거실을 조용히 적셔갔습니다. 그것은 단지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몸과 마음의 뜨거운 부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수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일은 잊어주세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지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둘 다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수지는 윤호와의 만남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윤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딸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자식은 어머니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큰아들 성찬에게 수지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다른 여자요? 딸 윤진의 반응은 더욱 심했습니다. 20년 혼자 살던 여자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하다니 수상해요. 아이들의 반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서 미형과 만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윤호는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아이들과 수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윤호는 수지를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지 씨 정말 죄송해요. 생각해보니 제 마음이 아니었나 봐요. 거짓말을 하는 윤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아내 생각이 자꾸 나서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수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수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사랑은 이렇게 아픈 이별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호와 헤어진 후 수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역시 56세의 사랑은 무리였어. 자책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집이 더욱 적막하고 외로웠습니다.
윤호도 거짓말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지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2달이 지나도록 서로를 그리워하며 각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호와 자주 다니던 야채 코너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 그분 자식들이 난리였다던데요. 재산 노린다고 자식들이 야단법석이었다잖아요. 며칠 후에는 윤호의 친구 장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윤호가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수지 씨를 오해해서 윤호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수지 씨한테 상처 줄까봐 차라리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수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윤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윤호 씨는 나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구나. 이제 수지는 윤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진실을 안 수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지 씨 어떻게? 윤호 씨 진실을 알았어요. 자식들 때문에 거짓말하신 거죠?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신 거죠? 윤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애들이 수지 씨한테 상처 줄까 봐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은 사람. 그런 걸로 저를 보호한다고요? 우리 나이에 자식 눈치 보며 살 거예요. 저는 한순간도 수지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됐어요. 수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윤호 씨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2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달의 아픔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같이 맞서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요. 일주일 후 윤호는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수지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했다. 수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이 목적이라면 각자 살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요. 20년간 혼자 살면서도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어요. 윤호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 씨는 내가 아플 때 가족보다 더 잘 돌봐주셨어. 반대해도 우리는 함께할 거야.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습니다. 윤호의 달라진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1년 후 2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55세에 찾은 진정한 동반자와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에는 정년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의 외로움과 3년간의 쓸쓸함을 뒤로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을 먹어도 대화할 상대가 있습니다. 56세와 59세의 늦은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때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반대와 세상의 시선이 있을지라도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56세 수지와 59세 윤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정년은 없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공유해주세요.